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광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자, 항상 2부는 과거의 중대한 이 세계사적인 역사적 사건 그리고 이제 주요 책에 대한 이런 이 평론이라 해야 됩니까? 뭐 그런 부분 또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 이런 걸 하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뭘 준비하셨습니까? 네, 아마 다른 유튜브 방송 등에서나 좀 많이 보셨을 텐데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하신 한상국 상사의 부인께서 올 이제 봄에 사실은 영웅은 없었다. 연평해전 나의 전쟁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봐야지 하다가 최근에 보게 돼서 요 책을 책의 내용을 소개함과 동시에 2002년 6월 29일에 있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제2연평해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도 그분을 이 강한나 씨를 옛날에 뵌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참 불행한 일을 겪고도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분인데 이번에 이분이 또 언론을 한번 탔죠. 네, 청와대에 아마 현충일 직전에 네. 청와대에서 하도 아마 이 국가 순국 선열을 이렇게 가벼이 여긴다 이런 평가가 있으니까 좀 물을 탈라 했든지 이제 이 각종 주요 최근에 순국 선열의 가족을 이제 불러서 점심을 이제 먹였는데 대접을 했는데 청와대가 하는 일은 전부 이렇게 하대가 나옵니다. 저도 버릇이니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팜플렛을 이제 테이블 위에다가 놔놨는데 보니까 그 팜플렛 안에 문재인과 김정은이 있는 사진이 2개나 나왔어요. 밥 먹다가 얹힐 뻔했는데 옆에 앉은 정의용 실장한테 물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나와서 이렇게 막 토할 뻔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강력하게 심지어 이제 6.25 최근에 이제 6.25 전사자 유골이 발굴되신 분을 이제 아버지를 두신 분이 이제 유족으로 또 나오셔서 그러니까 이게 사과 없는 사과가 먼저 되지 않으면 평화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뭐 청와대 대변인의 말로는 그게 뭐 모든 그 발언들을 브리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뜨렸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의 유족이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생략될 수 있는 얘기인지 정말 참 기가 차네요. 자, 참고로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걸 좀 하려면 영화 연평해전 보셨죠? 거기에 보면 배우 김무열이 연기한 사람이 윤영아 대이고 그 다음에 진구가 이렇게 연기한 사람이 한상국 씨 그리고 진구 씨의 애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지금 김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영화도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김학순 감독이 영화를 제작하신다고 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이제 크라우딩 펀드에 참여하기도 했었고 또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2000년 6월 6.15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진짜 와 정말 이대로 그러니까 최소한 그때도 햇볕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정말 최소한 이제 무력적인 정말 충돌로 인한 이 정말 불행한 희생은 더 이상 없을 거라는 정말 잠시나마 진짜 말도 안 되는 환상을 가지고 있던 그때 또 이제 2002년 6월에 월드컵 내내 사광 신안이 뭐니 해서 정말 저도 붕 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독일 4강전에서 정말 아쉽게 저희가 패배하고 이제 6월 29일 날 이제 3, 4위전 이제 6월에 어떤 진짜 환상을 마무리를 장식하던 그 순간 그날 오전에 진짜 우리 참수리 357 고속정을 향해서 북한이 의도적인 도발을 해서 결국은 이제 함장 당시 윤영아 대위, 한상국 하사, 조천영 중사, 황도현 중사, 서우원 하사, 그다음에 박동현 병장까지 총 6분이 이제 전사를 하신 일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제2연평해전입니다. 그 제1연평해전에서 우리가 이기고 북한이 참패했는데 이 해전에 그래 된 거는 그때 당시에 김대중 정권에서 먼저 선제 사격이나 이런 걸 가까이 오더라도 하지 말고 배끼리 부딪혀서 밀어내기를 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웬만하면 먼저 쏘지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저쪽이 먼저 쏘니까 화력을 다 준비해 가지고 기습적으로 쏘는데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하려면 선제 선방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아시는 바와 99년 이제 6월 15일 날 제1연평해전이 있었고 그때는 이제 우리 해군이
밀어내기 전법으로 이제 뭐 승전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워낙 북한 해군이 이제 전력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마 해군을 제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포의 어떤 그 구경이나 정확도가 굉장히 그 승패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9년에는 우리나라 이제 참수리정을 상대할 정도의 어떤 북한의 해군 전화 그 소형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2002년 이제 6월 29일 날에는 이제 그 조그만 배에다가 이제 그 육상에서나 쓰는 이제 큰 대포를 장착을 하고 내려오는데 우리 장병들은 사전에 경고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에 이제 그 무력 방침대로 이제 기동을 전개하다가 불의의 기습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제 그 윤영아 함장이 이제 그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이제 지휘를 하다가 이제 그 전사한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는 그 윤영아 그 당시 정장이 있는 위치를 향해서 정확하게 첫 발을 쐈기 때문에 윤영아 정장은 바로 뭐 그 전투 시작과 동시에 즉시 전사를 하셨고 그거는 이제 일종의 이 최고 이 탑을 향해 먼저 제거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이제 지휘력을 상실한 이제 그 이 357호를 거의 뭐 초토화시키려고 그런 거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희왕 부정장 이제 현재 그 제가 중령으로 좀 재직 중이신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부정장이 이제 그 저희 그 이제 나머지 병력을 지휘해서 이제 그 대응 공격을 했고 결국 이제 그 부정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다리 하나를 잃으셔서 이제 상위 이제 전상을 입으셨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현장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천영 중사가 아마 그 이제 그 포를 이제 쓰셨던 분인데 거기도 직격탄을 맞으셔서 전사하시고 이제 황도현 중사, 서우원 하사 같은 경우는 소총수 역할을 하시다가 전사를 하셨고. 그런데 이제 이제 한상국 중사는 이제 그 배가 침몰하였는데 그 조타실 안에 있어가지고 결국 침몰한 배 하나 깔아 앉아 계시다가 다시 40 며칠 만에 이제 그 배가 인양돼서 이제 시체를 거기 수습을 했고 지금 평택의 부두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 인양한 배가요. 이제 인양된 배는 이제 평택에 있고 이제 뭐 제일 정말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안타까웠던 게 이제 유일한 사병 전사자인 박동혁 방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무병으로서 이제 뭐 응사와 함께 이제 부상당한 이제 전우들을 돌보다가 거의 이제 2달 넘게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두 달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6월, 그러니까 석 달 가까이를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2002년 9월 20일에 정말 끝내 사망을 하게 되는 진짜 정말 치가 떨리는 일이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완전히 그냥 이렇게 선방을 얻어맞고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정부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국민들 앞에 이렇게 알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이 그 이틀 뒤입니까 있었던 결성전 보러 이제 일본에 그때 이제 개막식은 한국에서 했고 결성전은 일본에서 하는 공동 월드컵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보러 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지금 잊어먹고 있는 게 6.15 그 감동적인 것처럼 묘사되었던 게 결국 4억 5천만 불의 돈의 대가였고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제 노벨상도 결국 돈의 대가로 6.15가 이루어져서 그 기회로 노벨 평화상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을 4억 5천만 원 받아먹고 2년 만에 딱 2년 만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총을 쏴서 한국의 경비정을 격침시키는 놈이 이게 돈 받았으면 도둑놈이면 돈 받았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보니까 이제 뭐 김정일과 김정은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참아주는 우리가 무력 도발을 하지 않는 참아주는 최소 가격이 이제 연 2억 달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6월 6.15 그 전에 줬으니까 6.15가 됐을 거니까 그러니까 한 뭐 2002년 한 2, 3월쯤에 2년이 지나서 그렇습니다. 이제 돈이 떨어졌으니까 또 올해분이 안 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진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제 그 당시 이제 한상국 이제 상사 부인께서 이제 그 책의 내용에 뭐라고 돼 있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뭐 정부와 국민에게 북한에 대한 냉정한 대응을 주문했는데 그 말이 무식하게 대통령과 정부는 우리 유가족에게 냉정하게 대했다.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정권입니다, 그죠? 그날 당일 이제 사고에 오전 중에 문자 속보로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그 속보가 나온 이후에도 월드컵 하이라이트를 계속 방송사들은 방송했고 그다음에 당시 기억하시는 분 많으시겠지만 뉴스데스크인가 당일인가 그 다음 날에 MBC 뉴스데스크에 이제 그 꽃게잡이 어선들이 NLL을 넘나들다가 그게 북한에서 이제 열받아서 이게 공격을 하게 됐다는 그 황당한 내용, 그 조작된 보도가 뉴스데스크의 방송에 타서 정말 저도 진짜 치를 떨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보수 정권이 잘못된 거는 그렇게 가짜 뉴스 보도를 했던 네. 그 부분을 네. 잡아서 네. 처벌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꼴이 된 거는 보수 정권의 잘못입니다. 정말 누구 탓할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고 연평해전에 관해서 의도적인 그 조작된 보도를 했던 그 기자는 지금 현재는 지금 각 문화 방송 계속 근무하면서 또 그 다른 조작 보도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조사하고 징계하는 역할을 지금 MBC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 진짜 기가 찬 네. 지금 일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앞에 그 수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이제 3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현장 사실상 현장에서 즉사하신 윤영아 정장님을 비롯한 4분의 장례식이 1차로 있었고, 이제 40 며칠 후에 이제 항상국 상사가 인양됐고, 이제 9월 20일 날 이제 박동혁 병장이 이제 결국 이제 끝내 사망함으로써 총 3번의 장례식이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처음에 이제 그 4분의 장례식에는 의전 문제를 핑계로 국방부 장관조차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때 굉장히 가족들이 슬퍼했고 그렇습니다. 또 그 이 서해 함대 사령부입니까? 네. 거기서 막 가족들이 통곡하고 항의하고 네. 그리고 또 아주 그냥 쓸쓸하게 네. 장례가 이루어진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그때 그런 꼬라지를 보고 내가 이 당시 민주당에 있다가 국가 정체성이 이런 정당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성명을 발표하고 탈당을 했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건 나라가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참고로요, 이 기관포는 포를 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관포를요. 이 기관총하고 기관포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구경. 아, 네. 그러니까 뭐 포는 안에 터지는 거고 네. 총은 뭐 안 터지고 박히는 거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구경이 12.7mm 네. 이상이 되면 기관포고 이제 그 이하면 그러면은- 기관총인데 그러니까 기관포 같은 경우는 쏘면 일부는 기관포에 또 폭약을 넣어서 맞으면 터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기관포는 뭐 웬만한 철갑이고 다 뚫어버리는 거죠. 그거 쏴버리면 그거 쏘고 있는데 총을 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예 초장에 그냥 한 2, 3분 쏴대버리면 그건 뭐 배가 침몰 안 하고 있을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철갑이 다 뚫려서 그렇습니다. 배가 침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상국 상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42일 만에 참수리 357호를 이제 인양을 하면서 그 안에 이제 있던 시신을 수습을 했는데 수습하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한상국 상사는 그러니까 그 진짜로 그 조타기를 탁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그 진구로 나왔던 배우가 이제 침몰할 때 이제 손을 놓을까봐 이제 끈을 감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러니까 딱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딱 조타기를 딱 그냥 맨손으로 딱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이 자료에 요약해 오신 자료에 보면 85mm짜리 철갑탄이 관통했다. 이건 뭔가 하면 보통 보면 이렇게 포에는 총이나 이런 쏘는 데는 이게 마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맞지 말라고. 근데 철갑탄이 관통했다는 거는 그 이 포나 총 그렇습니다. 옆에 이 뚫고 보대를 뚫고 네. 이렇게 가슴에 박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옆구리로부터 이제 심장으로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85mm 철갑탄이 관통했다고 했고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 손이 이제 조타기를 풀리지 않으니까 예. 동료들이 이제 집으로 가자고 하니까 스스로 손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참 아이러니 뭐 지금 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얘기 참 많이 하시는데 한상국 상사의 이제 부인께서는 전두환 대통령께서 그 3번의 장례식에 모두 참석을 하셨다고 하고 또 이제 뒤에도 제가 좀 주한 미군 연합사령관 러퍼트 같은 경우에도 그날 뭐 계속 모든 참석했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의 이제 이 책을 보시면 참 우리나라에서는 온갖 험한 꼴을 당했는데 미국에서는 정말 그 다른 나라의 전쟁 영웅이란 이유로 뭐 비자 그 소득도 별로 없고 재산도 없는
이제 홀로된 홀로된 여성의 비자 발급도 그때 한국에서 꼬라지 보기 싫다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셨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뭐 여권 이제 대행해 주는 사장이 뭐 당신 그렇게 처지로는 비자가 안 나온다고 했더니 그래서 내가 받아오겠다고 저 호언장담 하시면서 미국 대사관 가서 비자를 이제 심사하는 이제 그 담당한 사람한테 내가 누구고 내 남편 어떻게 되는지 그걸 설명을 했더니 뭐 바로 그냥 뭐 비자 그냥 10년짜리 빵. 그다음에 미국 입국하실 때도 세관 심사 받는데 뭐 세관 공무원한테 내 남편이 이렇게 되고 이런 사람이니까 그러시면서 그냥 프리패스. 뭐 그런 자기가 신분만 들으면 미국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내 남편이 누구 어떻게 됐다고 하니까 막 극진하게 대우하고 보온이라는 개념이 확실한 나라죠. 네. 예, 메모리얼 데이 같은.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박동혁 앞서 만트린들처럼 박동혁 병장이 이제 온몸에 이제 그 총상과 그 이제 파편을 몸에 발하고 그 3개월 가까이 이제 고생하다가 9월 20일 날 선선하는데 그 화장을 이제 박동혁 병장의 시선에 화장을 했더니 3kg의 새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탄피가 박혀가지고 그게 3kg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어무병이 3kg가 나왔느냐. 참 기가 찬 일입니다. 예. 그럼 반면에 참 이 유가족들이 당시부터 얼마나 많은 진짜 참 참 고난을 당했는지 뭐 다 기억나실 겁니다. 참 뭐 어떤 이들은 인터넷 등에다가 뭐 배가 침몰하였던 이후로 이제 패한 전투라고 비난도 하고 전투에 진 주제에 무슨 낯으로 나서냐 이런 조성적인 비난을 받았고 심지어 이제 해군 가족의 한 분으로는 이제 한상우 사도 부인이 어떤 말을 들었냐면 당신네 성돈 준다고 이번 달 우리 월급에서 5% 떼어갔잖아요. 그때 뭐 해군에서 자체적으로 모금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악의적으로 했죠. 왜 내 남편 월급에 돈을 떼야 합니까? 가뜩이나 쥐꼬리만한 월급인데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침몰한 참수리호의 인양을 위해서 이제 막 한상욱 상사 부인이 이제 애가 타니까 여기저기 막 전화를 걸다가 청와대 전화를 걸었더니 청와대 직원이 하는 말이 당신 남편 찾으러 함정을 대고 투입했다가 북한을 자극하기도 하면 그러다 전쟁이라도 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또 2003년 6월 29일 이제 일주기 행사를 이제 어떻게 조그맣게라도 이제 눈치를 보고 이제 했는데 한 중년 부인이 헌화를 하시고 막 쌩살같이 도망을 가시길래 이제 기자단의 사람이 쫓아갔더니 그분 하시는 말이 남편이 고위 공직자다. 혹시 내 얼굴이 언론에 나갈 경우에 남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두렵다. 자, 이게 어느 정권에 어떤 일이 생겼거나 관계없이 이거는 정권이 바뀜에 관계없이 국가가 일관적으로 예우를 표하고 국민이 존경을 표해야 되는데 그 예우를 표하는 것이 불이익이 될까봐 다들 피하고 회피했다면 이게 참 나라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한상국 상사 부인을 포함해서 특히 박동혁 병장 부친께서도 이제 너무 이제 막 그 분노가 쌓이시니까 뭐 언론에도 인터뷰도 하시고 이제 좀 적극적 의사 표현을 했더니 막 2006년경부터는 뭐 수사기관이 노골적으로 감시하고 뭐 뜬금없이 전화하고 뭐 하는지 이제 막 파악하려고 하고 심지어 누굴 만났는지도 미리 다 알고 있었다. 예. 이게 사찰인 거죠. 사찰까지 했다는 겁니다. 예. 전사자 유가족들을.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보면 또 한 상사가 7월 1일 날 진급 예정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진급 예정일을 이제 이틀 앞두고 그렇습니다. 이 전사를 했죠. 네. 그런데 결국 당연히 이렇게 이제 이 시신을 수습한 날이 8월 10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사였다가 그렇습니다. 이제 중사로 이렇게 진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중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투에서 찐을- 돌아가시면 한 계급 추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상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사로 네. 당연히 중사인데 네.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월호 보상이나 이런 데는 온갖 이유를 대어서 정말 어떻게 하면 편의를 제공할까 고민한 정권이 이렇게 연평해전에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이제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참 서해 교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칭에서 연평 제2연평해전으로 이제 승격이 됐고 결국은 이제 이 유가족들의 노력의 등등으로 이제 공무중 순직이 아니라 이제 전사자로도 인정도 받으시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우도 많이 좀 받게 하셨는데 근데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또 이제 청와대 밥 먹으러 갔더니 근데 나는 정말로 이거는
병 주고 약 주려고 연미기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그 정도를 갖다가 의식하지 못해서 무의식 중에 벌어진 실수겠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제는 당신들이 가족이 전사했다 해도 북한하고 가는 길은 변함없으니까 이런 거 시비 걸라고 생각도 하지 마라. 의도적으로 안 그랬으면 이런 의전상의 실수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무심하거나 아니면 저는 이건 진짜 정신병, 사이코패스 아니냐.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진짜 괴롭히라고 마음 먹기도 쉽진 않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혹스러운 행위죠. 그렇습니다. 그게 국가 주도로 이렇게 잔혹스러운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가족이 항의를 했으면 거기에 당연히 안보실장이라면 정의용이가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실상 1인자죠. 그러면 이건 우리가 실수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것도 뭐 북한과의 평화 로드맵에서 극복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든지 그래야지 아무 말도 안 했다라는 것도 또 웃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작자를 갖다가 청와대 안보 탑으로 앉혀놨어야 되겠냐. 근데 지금 보면 얼마 전에 이 마리논 헬기 네네. 해병대 네네. 그 이제 시험 비행하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7명인가 돌아가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청와대에 비서관 하나 달랑 오고 그분들도 순직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짓거리가 지금도 어떻게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해 교전한 날 한 번도 안 갔잖아요, 문재인이. 그러니까 서해 수호의 날.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으시고 있는데 최소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쇼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외국 이제 해외 파견 나갔다가 전사한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워싱턴 근처에 공항에 군용기 탁 타고 내려오면 그게 새벽 몇 시든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대통령이 나가서 그 시체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무슨 행사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 전사한 시신을 싣고 오는 비행기에 의해서 이제 시신이 운구되는 것도 보면서 대통령이 직접 경례를 바치고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는데 어느 놈의 나라는 도대체 이게 무슨 놀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거 다 나라를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그렇게 다 전사를 하고 그러는데 대통령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은 가보지도 않고 그래서 무슨 진짜 군인들에 대해서 무슨 철천히 원수가 졌는지 그러다 하다못해 이제 아예 전사자의 유족들까지도 이런 식으로 끔찍한 고문을 자행하는지 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자, 그렇게 미국에서 조금 이 형실에서 좀 우려스러웠던 트럼프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여야를 뛰어넘어서 좀 이 찬양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번에 영국 갔다가 아일랜드 갔다가 그만 엉망이었죠. 욕을 많이 먹었죠. 아일랜드까지 놀러 갔냐부터. 그리고 아일랜드 총리를 자기 골프장으로 오래 했다가 결국 공항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갔다가 프랑스 가려니까 시간이 좀 남으니까 아일랜드 있는 이제 자기 골프장 가보자 이제 이래가지고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조용해진 게 뭔가 하면 노르망디 그 상륙작전 기념식 한국의 현충일 날 6월 6일 아닙니까? 거기에서 특히 트럼프 연설이 주목을 받았는데 항상 미국 우선에서 막 이 좌충우돌하는 발언을 해서 이번엔 또 뭔 사고를 칠 건가 봤는데 트럼프가 참전 용사 여러분의 전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용감하고 비타협이며 진실한 그 정신은 결코 죽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원히 강하고 단결된 나라들이 될 것을 맹세합니다.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트럼프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여론이 급격하게 좋아졌고 트럼프한테서 백악관에 쫓겨난 기자가 트럼프도 오늘만큼은 옳았다 이래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조차도 말을 해야 될 장소와 그리고 또 말을 심하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도발해야 될 장소를 가리면서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번에 6월 6일 현충일 날 같은 날 문재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김원봉 타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지난번에 한국에 왔을 때 전 트럼프가 한국과의 관련 부분에서 비판을 합니다만은 될 때는 미국을 위해서라도 전 사람이 되는 게 낫다 했고 또 적어도 지난번에 한국을 방문해서 국회에서 했던 연설은 아주 훌륭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면서 가끔씩은 돌출하거나 이렇게 아웃사이더 형태를 보이지 항상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그래요. 5.18
그 행사장에서도 뭐 그러고. 독재자의 후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천충일도 일본의 그러고요. 김원봉의 후예 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사람의 품격에 관련되는 문제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이 프레지던십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프레지던시라고 그러죠 미국에는. 프레지던시를 가진 사람으로서 일종의 자기가 가지는 직책의 무게를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것보다도 아예 이게 인간적인 무슨 인간으로 최소한 인간에서 예의가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저도 뭐 보수나 어떤 우파에 대한 정치적 신념이 뭐 존재가라면 서로 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제가 아는 분이라든가 그분이 이거나 그분하고 가까운 네. 분이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어떤 뭐 고초를 당했다고 한 그런 사람이 분명 계시다면 그거는 인간 정치적 신념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제가 그분한테 난 그래도 뭐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최고의 영웅이다. 그래도 뭐 전두환 장군이 전두환 대통령이 뭐 경제는 잘하자 이런 말을 안 하죠. 안 하죠. 안 그게 하지 인간에 않습니까? 대한 예의죠. 예의 아닙니까? 예, 대통령이 아니라도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지켜야 될 예의죠. 예의입니다. 자, 또 더 있어요. 3.1절 날은 또 빨갱이 타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3.1절 네. 기념식 축사에서는요. 그러니까 뭐 날마다 의도적으로 엿먹으라고 악담을 퍼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네.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느냐. 7월 17일은 또 뭐 어떤 얘기를 할지가 많이 기대가 되네요. 7월 17일 날은 네. 이제 대한민국은 이 썩은 헌법을 개헌해야 된다고 할지, 그럴 8월 15일 날은 해방이 잘못된 나라다고 이야기를 할지, 이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정말 입만 열면 사고를 치는데요. 대통령이 입으로 치는 사고를 국민들이 대통령이니까 존경을 해줘야 됩니까? 요즘에서 답답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 대통령의 예의 뭐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예의라는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싫어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니 사람과 국민에 대한 예의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대통령에 대한 예의라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이 뭐 지금 현재 뭐 예전에 뭐 국왕입니까? 황제입니까? 대통령도 이거 국민에 불과하고 역할과 권한이 있는 것이지 저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는데 아니 뭐 사람한테 그렇게 막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대통령한테 막말을 해서 그 예의가 아니라뇨.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못하겠어요. 웃기는 이야기죠. 먼저요. 대통령직의 권위와 품위는요. 대통령이 통치 행위에서 이 대통령으로서의 명예와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스스로 우러나서 예의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북유럽 방문하는 저 꼴을 보면 정말 뭐하러 왜 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짓을 하는데 거기에 간 문제를 지적한다고 대통령이 외유 중일 때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말. 좀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강요를 하고 싶으면요. 대통령으로서 하루에 움직이는데 최소 4억 이상 드는데 국민의 세금의 무게를 고려한다면 예를 들어서 왜 베를린 갑니까? 그렇습니다. 왜 오슬로 선언을 합니까? 서울 선언을 해도 되죠. 그렇습니다. 자, 직항로 하나 달라고 네. 핀란드까지 그래가지고. 갑니까? 그러면 혁신한다면서 데리고 간 놈들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뭐 배달의 민족이고 무슨 타다고. 타다예요. 그럼 뭐하러 데리고 갔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뭘 배우고 뭔 회비를 하고 뭘 따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정말로요.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국민을 무서워해야 그렇습니다. 대통령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보면 뭐 조선일보에도 잠깐 구석인가 나왔고 뭐 제가 오늘 또 다른 것까지 해서 소개했는데 영국의 국회의원이 1억 1,500만 원 받는데 네. 40%가 세금이래요. 네. 그리고 진짜 방도 없고 뭐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일주일에 한 100시간도 늦게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뭐 30-40%를 당하는데 네. 국회의원 되고 나면 하원의원 상원이야 뭐 그 원로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 최악의 3D 업종인데 문재인식으로 3D 업종인데 그래도 이렇게 고쳐주지 않고 국민들이 학대하는 거는 너네들이 국민을 위해서 하고 싶으니까 그래 해라고 1952년까지 그러니까 처칠이 나와서 연설할 때는 월급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보수 명예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최소한의 경비 정도는 해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거는 왜 그러겠습니까?
대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봉사하려면 봉사해라. 그렇습니다. 누가 하라 했나 이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재인한테 하라 했어요? 아니죠. 그럼 자기가 봉사를 했으면 네. 성실하게 봉사해야지. 봉사가 아니라 틈만 나면 염장을 지르고 그리고 자기는 놀러 가버려요. 예. 그러고는 대우 받으려고 합니까? 이번에 또 나가셨으니까 또 어떤 지시를 내릴지도 좀 그것도 궁금하네요. 뭐 장학선 이런 뭐 등등 무슨 네. 뭐 예. 참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런 진짜 국민이 모욕을 느끼는 이런 나라를 언제까지 참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연평해전 유가족분들에게 심신한 위로를 드리고요. 오늘 좋은 주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기 제가 한 예, 한마디 더 하십시오. 한 말씀만 제가 마지막으로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몇 년 전까지는 이제 대전 현충원에 가서 이제 천안 용사 분들하고 이제 연평해 이제 용사들 분들은 이제 묘소도 제가 좀 가기로 했는데 최근에 다른 데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 뭐 가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은 대전에서 이제 그 괴성산 쪽으로 가는 쪽에 대전 현충원이 있습니다. 예. 가보시면은 이게 정말 그러니까 뭐 동작동도 물론 훌륭하지만 정말 그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께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제 꾸며낸 묘역인 거 잘 아실 거고요. 또 천안함 용서와 그 제2 형편에서 전사하신 분들 묘역도 다 안내판이 되어 있고 정말 그 가족들끼리 이렇게 나들이 하시기도 굉장히 장소가 좋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묘역에 가시면 최규하 대통령이 이제 홀로 이제 좀 조용히 계시는데요. 그 계시는 모습만으로도 그러니까 물론 최규하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전 최소한 공직자로서 대통령으로서는 모르겠으나 공직자로서 공부는 다 하셨던 분이고 국가가 요구하는 내용들 했고 또 결국 원래 국가가 요구한 그 내용대로 전직 대통령 모습에 큰일을 홀래 고이 계시는 모습도 한번 보실만 합니다. 그래서 뭐 대전이라던가 아니면 근처에 계시는 분 아니라도 이제 가시는 길에 한번 들리셔가지고 또 대신에 또 장소가 넓기 때문에 그 입구에 차를 세우시면 안 되고요. 묘역까지 쭉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나들이 공간으로 또 정말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어떤 그 고귀한 정신을 다시 한번 새기는 장소 너무 좋으니까 꼭 시간 내실 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우리 진짜 애국심이 높고 모범 시민인 이명수 변호사의 당부를 한 번쯤은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